이제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TMF라고 이렇게 크게 소개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이고, 또 TMR에 관해서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조금 말씀을 이제 조금씩 나누기로 하고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죠. 그래서 오늘은 부전자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교과서에 있는, 제가 이게 한의대학이었으면 조금 더 기초 내용을 갖다가 조금 더 담았을 텐데, 제가 경험했던 내용을 토대로다가 내용을 담아서 이런저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부전자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죠. 그냥 농산 부산물도 있고 식품 부산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TMR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면 경상북도는 이렇게 보니까 그 농사료에다가 볏짚 혹은 건초를 기반으로, 저 상주에서 근무하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용을 하세요. 혹시 TMR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잠깐만 여쭤봐도 될까요? TMR로다가 사용을 전국만 다 하세요? 아, TMF로다가. 그럼 또 사장님께서도 전국만 다 TMR로 하세요? 혹은 일부분만? 많은 초급에 TMF를 쓰고요. 예. 많은 일부 보통 마무리하실 때는 그래도 비육 말기에는 다 농사료하고 건초하고 많이 쓰시죠? 성적이 그렇게 좋았었는데, 그게 제가 같이 했었던 성적도 앞부분에 육성기하고 비육 전기에는 TMR이나 TMF를 쓰시고, 뒷부분에 농사료하고 건초로다가 마무리해서 출하하시는 게 조금 경상북도에서 성적이 좀 좋은 걸로 나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국한 TMR 한 대가 성적이 좀 좋게 나오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영암, 고흥, 그다음에 전라북도의 단풍미인도 그렇고, 장수도 가보니까 이거 옛날에 갔었는데 TMR로다가 쭉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성적 좋게 나오는 거 이렇게 좀 보이고요. 뭐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그냥 TMR 이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 식사를 하신 분도 있으시고, 대개 아침에 6시, 7시쯤은 일어나셨을 테니까 사료 주시고 그 다음에 식사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평소대로 식사하시는데 아침에 내가 단백질을 얼마 먹었는지, 탄수화물 얼마 먹었는지 계산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혹시 저한테 형님뻘 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 뭐 이 그 성인병 앓고 계시면은 당뇨 때문에 이게 칼로리 제한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조금 더 신경 쓰실까?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오늘 내가 먹어야 될 게 얼마인지 이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근데 살찌는 이 친구들한테는 얼마 먹여야 되는지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머리는 아프더라도 그런 내용들을 조금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우 대학에 계시니까 그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우 사료 원료로다가 들어가는 거, 그리고 제가 사전에 좀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자료 드린 게 3월 27일인가 그렇거든요, 차장님께. 그 사이에 또 내용이 뒷부분에 가면 조금 바뀌었습니다. 조금 바뀐 내용 이따 설명해 드릴 테니까 많지는 않고요. 한우 사료 원료 아시겠습니다만 배합사료 만들죠. 배합사료 원료로다 한우 사료는, 제가 사료 공장에 있는 친구들 물어보면은 배합사료 원료로다가 보통 한 12가지에서 한 20가지 원료 들어갑니다. 옥수수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남제분이니 대한제분이니 뭐 이렇게 제 대학 동기들 지금 연구소장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밀가루, 이제 말분이라고 그래서 나온 그 부산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쌀 도정해가지고 생미강 좀 들어가고, 생미강 산패가 많아서 제가 지금 쌀론도 제가 분석하려고 가지고 있는데, 건강식품으로 나가던 거 안 나가니까 저보고 분석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고요.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분 위주니까 에너지 사료 급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사료는 대두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대두박이 국내에선 CJ가 제일 많이 수입합니다. CJ하고 대상하고. 근데 콩기름 짜는 것보다 대두박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번답니다. 대두박 엄청나게 봅니다. 그 다음에 옥수수 가공해가지고 단백피 나오고, 그 다음에 밀가루 가공해서 소맥피 나오고, 최종박도 쓰시는데 이거 카놀라 기름 짜고 남은 이제 최종박도 씁니다. 근데 이게 색깔이 거무튀튀하고 속아 먹으면은 조금 입에 그 겨자 냄새 나고, 그래서 안 좋아하는
그 동물들도 좀 있습니다. 체종박이. 그 다음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수입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판박입니다. 판박 엄청나게 수입합니다. 단백질 함량은 한 12-13%밖에 안 되는데 판박 엄청나게 수입합니다. 그 다음에 안성 TMR 가시면 근처에 이천 주변에 하이트 공장하고 그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정박 많이 수입합니다. 이건 미국에서도 돼지 급여하려고 꽤 많이 수입을 한대요. 그 다음에 뭐 한우에는 이 유지사료 많이 안 쓰시고요. 그죠? 유지사료는 많이 안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료 쓰시죠. 조사료는 주로 라이그라스 톨페스큐 혹은 티모시 스트로 많이 쓰실 거고 볏짚이나 귀리집 쓰실 거고요. 사일리지 한우에 많이 안 쓰실 텐데 그죠? 차기후에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는 뭐 요거죠. 얼마 전에 아니고 근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안동에 갔었는데 TMR 만드는데 부산물 원료로다가 라면 부산물 갖다가 한쪽으로다가 톤백으로다가 쫙 깔려 있는 거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에너지 사료입니다. 여기에 뭐 조금 이렇게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어도 발효시키거나 그러면은 제빵 부산물, 라면 부산물 다 이렇게 활용을 다 하실 수 있고 다 아시죠? 요 밑에 글씨 거기 써 있는데 보면은 이런 부산물들이 다 산업 폐기물로 나갑니다. 산업 폐기물로. 근데 산업 폐기물로 나가면은 톤당 지금 비용을 한 14만 원 정도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옆에서 농장 하시는 게 있으시면은 산업 폐기물로 낼 게 아니라 그죠? 그냥 농장에서 혹시 수거하실 수 있으면 지금 물류 비용하고 저장 비용이 문제가 되는데 수거하실 수 있으면 혹시 집에 배합기 있으시면 살짝 수분 조절은 좀 하셔야 돼요. 이 더운 날씨에 맥주박 갖다 놓으면 2시간 이내에 팍 떠버립니다. 그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분 조절만 좀 하시면 다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요거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답니다. 이거 만약에 전국에 이 차기후 농가하고 한우 농가가 없으면 아마 이 쓰레기 처리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몸살을 앓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TMR 쓰시면 애국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조금 도와줘야 되는 그런 거 그죠? 그 자료 보니까요. 여기 한우신문에 났던 건데 올해 3월달에 이제 지금 뭐 가격 폭락하는 건 저보다도 더 잘하실 거고 뭐 소 키우신다 그러면 여기 다 도사님들이 앉아 계신데 저야 축산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같이 소를 키웁시다 그러면은 저보다는 훨씬 더 잘 키우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금 잘 유지를 하고 계신데 요 최근에 요거 제가 넣은 거거든요. 드린 자료에는 없는데 보니까 키울수록 한 140만 원씩 손해가 난다고. 이거 어떻게 키울까요? 그럼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농협에서 나온 사료 보니까 카카오밥, 그 다음에 쌀도 썼네요. 제고미, 그 다음에 카사바는 뭐냐면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먹는 흑당 버블티에 들어가는 그 타피오카 있죠. 그거 가지고 만든 쫄깃쫄깃한 그게 이 카사바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태국에서 수입하는 건데요. 네. 이제 지금 이런 거 쓰는 거죠. 가격이 싸요. 여러분들 드시는 약주 드시는 소주 원료로다가 이거 다 씁니다. 전부 다. 전에는 감자 전분하고 고구마 전분 썼었는데 지금 비용이 맞추기 어려워서 많이 쓴답니다. 하여튼 활용을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한우신문에 나왔던 건데 요 전부간 TMR 급여하는 경우 여기 나눠드린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이제 보완을 하면서 그렇다고 제가 오늘 TMR 얘기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비용 절감이라든지 하는 차원에서 TMR에 대한 중요성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1등급 이상 출연율이 전 구간 자가 TMR 급여한 데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 또 사료 비용도 전 구간 자가 TMR 한 데가 제일 낮더라. 이런 기사가 5월 20일자 기사, 2024년 5월 20일자 한우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들이 났었습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볼. 좀 복잡하죠. 근데 TMR 만들려면. 그런데 한 가지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아침 식사하시고 또 오늘 점심 교육 들으시고 나서 아까 차장님 말씀드리니까 한우 포라자 가서 식사도 하시고 그럴 텐데 오늘 내가 먹는 거의 열량이 한우 드시면서 맛있지요. 좀 단백질을 얼마나 먹고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고 한우에 기름 들어가 있으니까 지방을 얼마나 먹고 우리 이거 먹으면서 잘 계산 안 합니다. 그죠? 그런데 얘네들 살찌우게 하려면은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지금 키우시니까 또 가족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는지 그 다음에 지방은 얼마나 먹는지 혹시 비타민이 부족하진 않은지 여기 비타민 A 조절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우리 농가에서는 비타민 A 조절한다 없으세요? 여기는 없으시네요. 카길 사료는 아마 이거 녹화하면 비타민 A 조절하는 걸로 제가 이해하는데 비육전기에 비타민 A 함량 뚝 떨어뜨리면 마블링 확 올라갑니다. 한 10% 정도 올라갈 겁니다. 대신에 일본 파우에서는 그 조절을 하는데 대신에 마블링은 올라가지만 이제 소의 성장이 살짝 떨어지거나 너무 조절을 하시면은 이제 소가 야맹증이 오거나 하는 그런 영향도 조금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영양소 함량이 조금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전자원 얘기를 하니까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응용이 가능하시면 혹은 유사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다면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중앙대학교, 한경대학교, 그 다음에 순천대학교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도 있고 그죠? 같이 그러면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자. 몇 년 전에 수행을 했던 건데 국내에 김치 공장 많습니다. 그죠? 아시죠? 김치 공장 영천에도 한 서너 개 됩니다. 제가 같이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요. 김치 공장에서 김치 만들고 부산물이 나옵니다. 그죠? 요거 배추 부산물이 나옵니다. 녹도 아주 좋습니다. 사람들이 먹는 거니까 부산물 나오는 거 사료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김치 공장에서는 부산물 남는 걸 뭐 했을까요? 묻어버려야 됩니다. 네. 그러면 포크레인으로 혹은 살짝 떠서 가져오실 수만 있으면 근처에 혹시 김치 공장이 있으시면 제가 오다가 지도 봤는데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치 공장에서 있다. 그럼 집에 있는 볏짚하고 볏짚보단 연맥이 좋은데 녹도가 살짝 있는 게 8대2로 딱 섞으십시오. 그래가지고 딱 2주만 발효를 시키시면 완벽하게 티모시를 대체하실 수 있으세요. 그 얘기를 살짝 해드리겠습니다. 무는 왜 들어갔을까요? 생각보다 여기 자녀분들도 그렇고 치킨 좋아하시죠? 그 치킨 무를 만들어내는데 껍질하고 모양 안 나오는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답니다. 국내에 이 시료는 제가 홍성에 있는 한울이라고 하는 김치 공장에서 받아온 건데 조사하려고 경북 지역도 한 10군데 돌아다녔었습니다. 구미, 해평, 그 다음에 영천도 있었고요. 상주에도 있었고 생각보다 중소규모의 김치 공장들이 제법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치 공장에서 남는 배추하고 무 부산물들을 가져다가 이 수분이 엄청납니다. 김장하실 때 생각을 해보시면 거의 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놔두면 2시간, 3시간 지나면 이 날씨에는 금방 부패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니까 수분 조절 조금 하셔가지고 쓰실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 순환농업 얘기하시면서 볏짚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 수확하시고 남는 볏짚을 한우나 차규, 지금 차규 농장에는 볏짚은 안 쓰죠. 우유 짜는데 볏짚 쓰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기보다는 우유 안 나오죠. 생산량이 잘. 그래서 볏짚은 잘 안 쓰시고 보통은 이제 아무리 수준이 낮아도 페스큐나 라이그라스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농식품물 부산물들을 갖다가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런 걸 어떻게 활용을 해보자 하는 게 농림부도 아이디어를 내고 학교에서도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간단한 겁니다. 실제로 남는 이런 그 농식품 부산물을 사료로 활용을 해보자. 그냥 갖다 쓰면 제일 좋고, 왜냐면 물류 비용 안 들고 가공 비용 안 드니까. 그런데 그냥 갖다 쓰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가공을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TMR 사료 자원이 이제 저의 얘기였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그거 말리고 뭘 섞고 TMR 기기 돌리고 이거 돈 들어가니까 그냥 말고 썩혀. 그래서 비료화하는 역할을 갖다가 안경대학에서 했었고요. 중앙대학교 어떤 선생님은 거기 녹색이 많이 나오니까 배추에서 녹색만 빼가지고서 어린아이들이 먹는 젤리하고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로다가 한번 넣어보자 그래갖고 식품으로다가 만드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갖고 그렇게 시작을 한번 했었습니다. 넘어가고요. 네. 이런 모양들은 나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요 배추, 절인 배추도 있고 껍질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게 말려가지고 나오면은 손에 이런 그 모양으로 나오기도 하고, 여기까지 가공하는데 근데 가공 비용이 좀 꽤 들죠. 수분 없애야 되니까. 마치 축분 가지고 펠렛 만들듯이 그건 목적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네. 저희는 요 단계에서 저희가 수거를 하죠. 수거를 해서 넘어가 볼까요? 네. 사일리지 만들어 가지고 한우한테 한번 급여를 해봤습니다. 한 15분 정도 3-4kg 먹이는 거는 그 기호성을 평가했을 때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워낙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한번 보세요. 녹도가 워낙 좋아서 단백질 함량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배추김치, 배추 싫어하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아주 잘 먹습니다. 아주. 다만 부패하지 않도록 조금은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가공하고 나서 남는 물질들 그냥 써놓는데 여기 흙 뭐 이런 거 처음에 수거할 때 저희들이 걱정했던 거는 이거 염장했으니 소한테 문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염도 검사했는데 한여름에는 소금도 먹이는 판에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전혀. 그래서 요거 한 80%, 그 다음에 연맥 한 20%, TMR 배합기나 가지고 계신 조그만 배합기에 넣고 돌리세요. 한 40분 짧게 돌리셔도 됩니다. 연맥 만약에 좀 작으면 한 20분, 15분, 20분만 돌리셔도 됩니다. 돌리셔서 끄집어내가지고 만약에 톤백 있으시면 톤백에 싸가지고 지금 여름 같으면 2주 안 놔둬도 되겠는데요. 불과 한 1주만 있어도 발효 냄새 잘 올라오고,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혹시 생균제 가지신 거 있으시면 적당히 좀 뿌려주셔도 한 0.1~2%만 뿌려주셔도 발효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물론 건초 많이 급여하시고 또 조사료 사업도 하시고 하니까, 그러나 어느 한쪽에서는 조금 그 단가를 낮추실 수 있는 이러한 한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한우한테 실험을 했더니 뭐 깨끗하게 잘 먹습니다. 그럼 뭐 얼마나 먹일 수 있느냐? 비육 후기에는 녹도 때문에 조금 줄이시더라도 육성기도 좋고 비육 전기도 좋고 구분 없이 다 먹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보실 수 있고요. 요거는 차규한테도 실험을 했었습니다. 차규 실험은 제가 상주에 있긴 한데 도움을 받은 데가 여주에 있는 농장에서 도움을 받았거든요. 한 50도 차규하는 데인데 TMR 만들 때 이렇게 나온 거 가지고 요거 박스로 다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요거 나오는 때가 새벽 한 4시 5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 끄집어내서 트랙터에 실어 가지고 배합해서 그다음에 그때는 이렇게 개별 포장을 지대 포장을 해 가지고 한 2주 발효를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따로 이때 물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포장을 해 가지고 차규 사료로다가 급여를 했었죠.
그랬을 때 보니까 이제 요건 이제 숫자 나오면은 머리 아파 하시는데 살짝 보면 요거는 관행사료 TMR 맥인 거고요. 요거는 배추하고 무, 부산물하고 연맥 혼합한 발효사료입니다. 유량 차이 없습니다. 거의 뭐 0.5 이렇게 차이 나는데 큰 차이 없고 유지방도 이게 이제 제가 실험을 했던 거래요. 한우는 그냥 기호성 실험만 했었고 큰 차이 없고요. 유단백질도 큰 차이 없고 그래서 요 관행사료보다 여기 돈이 안 들었죠. 물론 배합기 돌아가는 돈은 들었지만 물론 이제 요 비용은 조금씩 따져보셔야 돼요. 수거하는 비용도 있으시고 물류 오르는 비용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TMR 기기 만약에 배합기 돌리셨다 그러면 배합기 돌리는 비용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죠? 한 번쯤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비용은 꽤 낮아지는 거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워낙 조사료 가격이 비쌀 때 또 이 실험을 했었거든요. 제가 상주 축협에서 살 때 저 TMR 저 티모시를 680원 이렇게 샀었고 4가지 샀었는데 그 다음에 톨페스큐 이런 것들은 540원 이렇게 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래서 이렇게 관행사료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큰 차이가 없고 티모시 대체해 봤습니다. 완벽하게 티모시를 대체를 해서 차기후 사료에는 티모시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한우 사용하실 때도 티모시 쓰시죠? 그죠? 초기에 육성기하고 그 다음에 비육 전기에도 그렇고 양질의 조사료 그러면 육성기에 티모시 대표적으로 쓰시고 어디 갔더니 알팔파 한 바가지씩 더 이렇게 주시는 데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 비육 전기쯤 되니까 한 글쎄요 6, 7개월 됐을까요? 크기가 꽤 이렇게 올라오는 게 최고가 굉장히 높아지는 걸 볼 수 있던데 물론 이렇게 사양 프로그램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농장에서는 경험적으로 아시는 것 같아요. 야 이거 한 바가지만 더 주면 조금 더 올라오더라. 비육 후기에도 조금 이따 내실 건데 이거 한 바가지 더 얹어 주시면 조금 더 올라오더라. 이렇게 경험적으로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티모시 대체해 가지고 한번 줬더니 유량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은데 여기요 관행사료하고 요 세 개 숫자 보시면은 큰 차이 없어요. 차기호 하시는 분은 한우대학이니까 죄송합니다. 차기호 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 뭐 1리터만 줄어도 굉장히 긴장하거든요. 근데 큰 차이 없어요. 그러면은 티모시 대체하게 되면은 사료에서 상당량 빠질 수 있거든요. 단가 상당히 빠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 관철을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중간중간에 제가 뭐 이렇게 말하는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는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내용은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 같은 학과에 이제 저보다 한우와 관련해서는 이 경상북도뿐만이 아니라 농협에서도 근무하셨고 훨씬 이 축산 분야에서 한우 분야에서 혹은 현장에서 명망이 있으신 경험이 많으신 이상무 교수님하고 상주시청과 같이 협업을 했던 내용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상주에는 감이 많이 나옵니다. 아시죠? 그죠? 감 그냥 줘도 잘 먹습니다. 근데 10월 초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도 합니다. 감 따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도 합니다. 수업하다 말고 교수님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데 오늘 수업을 좀 빠지면 안 될까요? 그럼 안 되는데 라고 말을 못하고 그래 갔다 와 이런 얘기도 한 적도 있고요. 그래. 그런데 감 껍질하고 그 다음에 따다가 떨어진 거 보면은 그 다음에 제대로 숙성이 안 된 이러한 감들은 화지감이라고 부른답니다. 이것도 한쪽에서는 식초를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도 그대로 산업 폐기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비료를 쓰시고 다시 일부에서는 큰 다라에 식초를 만들어서 쓰시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를 이용을 해서 영양가가 많으니까 사일리지를 만들 방법이 없을까 하는 또 이제 그
아이디어가 있는 겁니다. 뭐 아이디어가 뭐 갑자기 샘솟듯이 딱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늘 주변에 있는데 생각만 하고 있거나 혹은 전혀 생각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영천에 별빛 하느라고 별빛처럼 떠오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주변에 있으니까 한 번쯤 해볼까 이런 생각을 혹은 가까운 청리에 옥산에 계신 분인데요. 그분도 한 300개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식초를 소한테 먹여보면 어떨까요? 일본에선 맥주도 먹인다는데 식초요? 너무 많이 먹이시면 식초는 소가 그렇게 좋아하는 맛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네. 소가 단맛, 쓴맛, 신맛, 매운맛은 잘 모르겠는데 다 가려요. 제가 설탕 먹여봤는데 설탕 잘 먹고요. 450, 500g짜리 백설표 설탕을 먹여봤는데 잘 먹습니다. 개눈 감치듯이 싹 먹어버립니다. 쓴맛 뱉어버리고요. 네. 식초도 그렇게 썩 좋아하는 맛은 아닌 것 같은데 글쎄요. 근데 식초를 넣어가지고 발효를 한번 시키실 생각을 해보셨나 봐요. 그래요? 건강하니까. 왜냐하면 여기 혹시 아침에 뭐 현미식초나 감식초나 사과식초 한 잔 드시고 건강 유지하시는 분도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이디어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가 진행이 됐던 거냐면은 그 꽃감 제조 후에 부산물 많이 나옵니다. 꽃감 제조 후에 보시는 것처럼 껍질하고 근데 이건 다 폐기되는 거죠. 다 폐기되는 겁니다. 그런데 폐기시킬 게 아니라 건조해서 사료화하거나 근데 건조해봤더니 야 이게 당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건조하는데 비용이 고추 건조하는 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돈이 들어갑니다. 제가 한 번은 동결 건조도 해봤습니다. 이 뒤에 그 커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커피는 원액에서 추출해가지고서 동결 건조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하나는 저 커피 얼린 커피 있지 않습니까? 꽝꽝 얼음처럼 얼려가지고서는 건조기에다 넣어버리면 가루만 남습니다. 그 동결 건조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안개처럼 쫙 뿌립니다. 그리고서는 그 밑에서 열을 싹 쏴버리면 열풍 건조하는 방법이 있으면 가루처럼 쭉 떨어집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 덩어리가 저한테 한번 가져왔는데 이건 돌덩어리보다 엄청난 겁니다. 이걸 건조하는데 건조비만 수백만 원이 들겠네. 이거 안 되는 거죠. 건조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건조했으면 설사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드셔도 좋을 것 같고 건조하면 좀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알팔파 건조하는 그 시연도 논산에서 했었는데요. 과학원에서 했었는데 그러니까 알팔파 비용이 워낙 비싸니까 국내에서 알팔파 만들어 가지고 그거 기계로다가 건조시켜서 건초로 만드는 방법도 이렇게 현재 연구 중인데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만들어주면 곧바로 사일리지를 만드는 게 어떨까? 네, 상주에는 300살 브랜드도 있고 제가 듣기에는 그죠? 그래서 다른 거 비싼 거 쓰지 말고 볏짚을 쓰자. 싸니까 1kg에 200원도 안 되고 많이 값이 올라가긴 하지만 이거 쓰자. 그래서 요걸 적당히 섞어가지고 한번 먹여보자. 볏짚 먹이는 것보단 낫겠지. 아이디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섞을까요? 수분 함량이 사일리지를 만들려면 잘 아시겠지만 수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뭔가 발효가 되려면 그죠? 뭔가 발효가 좀 진행이 되려면 수분이 촉촉해야 됩니다. 건초처럼 바짝 말라 있으면 건초는 수분 함량이 10%에서 1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효가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수분이 조금 들어가야 그죠? 그럼 수분을 만들기 위해서 볏짚하고 감껍질이나 볏짚하고 파지감을 갖다가 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봤습니다. 볏짚은 한 90%, 감껍질은 한 9%, 볏짚을 한 72%, 감껍질은 한 28%, 볏짚은 한 50%, 감껍질도 한 50%. 그 다음에 볏짚을 줄이고 감껍질을 많이. 그러니까 한쪽에다가 감껍질 잔뜩 쌓아놓고 이쪽에다가 볏짚 곰포 만들었던 거
그 다음에 논에서 배운 거 한쪽으로 크게 쌓아놓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조금 수고는 해야죠. 그렇죠. 이게 연구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려고 하면은 한쪽에다 쌓아놓고요. 네, TMR도 이렇게 갖다 놓고 이거 파지감 쭉 쌓아놓고 이거 뭐 못 만드는 겁니다. 모양 터진 거, 찌그러진 거, 떨어지다가 깨진 거 어차피 걸지도 못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요거는 과육이 들어있으니까 조금 당분이 조금 높을 것 같고 요거는 껍질만 잔뜩 있으니까 야 요거 한번 갖다가 말리느라고 아주 고생되니 이거 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고 섞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네,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따가 또 보니까 영천에 포도 많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포도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생각에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섞어가지고요. 간단합니다. 이게 뭐 어려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사료 만드는데 어려우면 그 사료는 힘들어서 못 만듭니다. 그죠? 아우 정신없어. 안 돼.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ICT 기계 이런 거 나오는 것도 얘기가 잠깐 3,000%로 빠집니다만 결국은 버튼 눌러서 저 지붕 개폐되고 햇볕 온도 몇 도 올라가면은 문 닫고 저 환풍기 돌아가고 핸드폰으로다가 딱 눌러서 분무기 쫙 뿌려지고 이런 것도 결국은 내가 소 키우다가 뭐 오늘은 지인하고 점심에 냉면도 한 그릇 드셔야 되고 그러면 점심에 날 더운데 혹은 비 오는데 핸드폰으로다가 누르시려고 사실은 ICT 기계도 오고 물론 동물도 편해야 되는데 그죠? 혼자서 관리하는 이 개체수가 늘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ICT 기계들도 나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귀에 뭐 달기도 하고 그죠? 김천에 로봇 착육이 있는 착유 농장이 있는데 혼자서 뭐 옆에서 서 있으면 소들이 알아서 와서 쭉 들어와서 지가 착유하고 나가고 착유하고 나가고 저는 부친이 착유 농장을 하셨어요. 매일녘에 납품했었는데 그러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착육이 돼야 됩니다. 한겨울 온도 영하 12도 내려가는데 착육이 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때도 일어나고 구정 때도 일어나야 되고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부터 한 30년 전인데 그죠? 이게 조금 편해지려고 하는 거죠. 뭐 마찬가지죠 이거. 그러니까 그죠? 조금씩 조금 편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는 발효시키는 겁니다. 실내에서 발효하기 위해서는 저거 가지고서는 잘 안 되니까 또 만듭니다. 분석도 좀 해보자. 이렇게 섞어가지고서 볏짚하고. 그래서 감하고 기기 돌려가지고 감 사일리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서는 이제 저하고 같이 일했던 인도네시아 학생인데요. 인도네시아에는 감을 안 먹으니까 이 실험하면서 처음 와가지고 상주에서 감을 먹었죠. 같이 그래갖고 이제 수분 함량도 분석을 하고 단백질도 분석을 하고 이제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이런 영양 성분 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혹시 물론 농장에서 배합사를 쓰시고 또 이 조합에서 필요하면 우리 만든 TMR이나 TMF가 단백질이 얼마나 되는지 탄수화물이 얼마나 되는지 섬유소가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 주시죠. 그죠? 네.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그래야지 하루에 뭐 15kg 먹이면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게 단백질이 얼마인지 영양소가 얼마인지 아시죠? 전 당연히 알아야죠. 그러니까 지방이 얼마인지 그래서 분석을 합니다. 같이. 그리고 사일리지에서 사일리지 만들면 시큼시큼한 냄새 납니다. 그러니까 젖산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식초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식초도 나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넘어가고 아이고 숫자가 작아서 안 봐도 좋습니다. 숫자가 작은데 보니까 볏짚보다 일단은 좋아지겠습니까? 안 좋아지겠습니까? 좋아지죠. 그죠? 달달해요. 발효시킨 다음에도 달달해요.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넘어갈게요. 만들어 놓고서 안 먹으면 어쩝니까? 이제 그럼 이제 큰일 나는 일이죠. 그죠? 열심히 지금 아까 그 학생들하고 TMR 기계 돌려가지고 며칠 밤낮을 고생을 해서 만들어놨는데 안 먹으면 어쩝니까? 그래서 평가를 한번 해보십시다. 자, 잘 먹는지 평가하려면 방법은 소 앞에다 갖다 놓고
자, 먹어봐. 이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예. 쌓아놓고 색깔이 좀 틀리죠. 감이 많이 들어갔더니 좀 썩어요. 너무 수분이 많아가지고. 네. 감이 이 색깔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게 사진 잘 찍은 거 아닌데도 이게 제 생각에는 감 들어가면은 무조건 많이 들어가면 좋을 줄 알았더니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냄새를 맡아봤더니 사일리지 만들어 보시면은 좀 새콤하니 이렇게 냄새가 나야 되는데 이거 뭐지? 이런 냄새가 검해요. 그래서 이거 먹겠나? 놔뒀더니 얘는 먹는데 먹긴 먹어요. 근데 첫 번째로 댐벼들진 않아요. 첫 번째로. 왜? 얘가 놔뒀다가 제일 먼저 어디다 댐벼드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냄새 맡고 한 번은 한우 가지고 실험을 한 건 아니고 얘네들이 냄새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냄새 맡고 싫어한다 그러면 잘 안 댐벼드는 겁니다. 한번 차기우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제가 몸에 좋을 기라고 마늘 가지고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마늘 얘기하면은 또 반갑게 얘기하시거나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제가 실험했던 거는 어떤 이 수의 관련 회사에서 만든 면역력 증강용 마늘 첨가제 했었어요. 발효시킨 거예요. 그냥 의상에서 나온 생마늘이 아니고 그냥 가루로 우리가 보통 탑드레싱이라고 해서 그냥 뿌려주지 않습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사료에 들어가야지. 딱 냄새 슉슉슉 막 우선 고개 딱 돌리더라고요. 안 먹는데 무슨 실험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을 못하지. 면역력도 먹어야 증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해봤죠. 또 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요새 염소가 또 여기 한우 키우시는 분들이 다 합니다만 또 염소 가격 올라갑니다. 저 염소도 실험 때문에 제가 한우 가지고 실험을 하면 참 좋은데 한우 가지고 실험을 하니까 너무 힘들 때는 염소 가지고도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호성 평가도 하고 또 무슨 첨가제 실험할 적에는 한우 20마리 가지고 실험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우 20마리 구하려면은 죽으림을 다해서 뛰어도 어려움이 있는데 염소 20마리 사는 거는 아주 쉽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염소 가지고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염소 값이 요즘 그 여러 가지 사유로 염소 가격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1kg에 2만 원씩 주고 샀습니다. 제가 1kg에. 또 실험 가능합니다. 네, 쭉 놓고서 얼마나 잘 먹는지 기호성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사슴도 반치동물입니다. 네, 사슴 가지고도 한번 실험을 해보고 뭔가 결과가 조금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이렇게 감 껍질을 한 70% 정도 섞은 애들이 이렇게 기호성이 좋더라. 네, 한우에서는 다른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압도적으로 이렇게 기호성이 좋은 겁니다. 얘한테 제일 먼저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 이유가 뭐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냄새 맡아보니까 좋은가 봐요. 그 다음에 흑염소하고 실험을 해봤더니 요건 또 바뀌네요. 그래서 여기는 감 껍질을 갖다가 한 60% 정도 넣은 애한테 기호성이 또 조금 이렇게 좋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조금 재밌는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슴 가지고 평가를 해봤습니다. 사슴 가지고 평가를 했더니 또 다시 동물한테 무슨 저희들이 교육을 시킨 것도 아니고 요걸 먹으라 그러고 유도를 한 것도 아닌데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70% 섞은 감 껍질을 섞은 애들이 더 섞은 것도 있는데 거기엔 안 오고요. 네. 얘네들한테 이렇게 기호성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이런 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수분 조절해가지고 수분 조절해가지고 감 부산물하고 껍질 볏짚하고 잘 섞었더니 발효도 안정적으로 잘 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 함량도 볏짚보다 높아졌고 볏짚은 한 3.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감에 단백질이 있어서 단백질도 올라가고 6% 정도면 톨페스큐하고 비슷합니다. 톨페스큐 정도만큼 나옵니다. 6%. 그 다음에 티모시가 원래 한 8, 9% 나오고 좋은 거는 프리미엄급은
단백질이 한 10% 나와야 되는데 티모시가 조금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한 6%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티모시 조금 하품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가격은 엄청나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뭐 사일리지 평가하는 건데 혹시 이 중에서 사일리지 만드셔가지고 그 뭐 품평에 나가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사를 생산하시면서 이런 거 평가 기준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좋더라. 네. 그래서 부산물을 활용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해조류를 이용을 해서 TMR 사료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주의 은척이라고 했는데 요건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은척에서 나오는 막걸리 부산물 가지고 여기에 교모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혹시 막걸리 만드시는 분들 있으면은 막걸리 부산물 한 20%에 볏짚 살짝 섞으셔가지고 한 2주 발효시킨 다음에 급여를 해도 아주 좋습니다. 막걸리도 여기 교모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근처에 경정농가 있으면 토마토 부산물이나 파프리카 부산물 그 다음에 고구마 줄기도 아주 좋습니다. 고구마 줄기도 수분이 많긴 한데 그냥 먹이지 마시고 볏짚이나 이런 거 섞어서 한 2주 정도 발효를 하시면 배합기 있으신데 많으시니까 톨백으로 얹으셔가지고 한 2주 정도만 발효시키시면 다 활용이 가능하세요.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오죠. 그럼 얼마나 먹일 수 있습니까? 전체 사료 급여하시는데 한 2%, 3% 정도. 예를 들어서 한우 같으면은 비육 후기에 한 10kg 먹인다. 그러면 농어 사료 한 8, 9kg, 한 9kg 많이 먹이면은 한 10kg까지 먹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볏짚은 그저 한 주 한 1kg 내외죠. 한 900g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볏짚 다 대체하실 수 있고 녹도 들어가는 건 안 좋겠고 비육 전기에는 2, 3kg까지 먹이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럼 배합비 좀 문제 있지 않을까요? 그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영양소 함량에서는 전혀 문제되진 않습니다. 혹시 곰팡이가 있으면은 그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곰팡이가 있으면 그죠? 주제가 그 뭐 영천에 보니까 오기 전에 저는 영천을 자주 오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전에 하던 연구 과제 때문에 요 뒤쪽에 요 영천 오늘 강의 들으시는 이 공간 뒤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아마 경북 차량용 엠베디든가 하는 회사 있는 것 같아요. 맞지요? 네. 그 회사가 무슨 회사냐 하면요. 자동차 이 센서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후진하시면 이 삐삐삐삐삐삐 하고서 가까워질수록 이 센서 이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요 센서의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런 거 알고리즘 만드는 회사인데 제가 그 회사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이제 제가 ICT 관련 연구 때문에 경산에 있는 업체하고 같이 연구를 할 때였었는데 ICT 기계가 결국은 요 태그도 그렇고 기계에서 나오는 센서를 핸드폰으로 감지를 하거나 이렇게 감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같이 축산학은 전혀 관련이 없으신 분들인데 공부를 같이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특산물 보니까 아까 차장님께 여쭤봤더니 포도안은 지금 없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조금 근데 포도가 굉장히 혹시라도 양파나 혹시 포도 부산물이 있거나 그러면 이건 이제 외국 사례를 영어로 써 있는 건 무시하십시오. 근데 외국에서도 프랑스 같은데 제가 공부를 들어와서 한우 공부를 다시 했는데 지금도 하는 중이고요. 제가 저는 이제 공부를 영국에서 했고 이제 부모님이 차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축산 분야에 이렇게 발을 들이게 됐고 공부하다가 보니 외국에 나가게 됐고 그죠. 여러분들 자녀분들 가운데에서도 또 뭐 농수산대학 나오거나 또 어디 축산학과를 나오거나 동물자원학과를 나오거나 또 다른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 외국에 갈 기회가 있었고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외국에는 한우가 아니라 그 검은색 소 앵거스라고 부르는 이 소나 혹은 얼룩덜룩하지만 조금 그 갈색이 나는 이러한 얼룩소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러한 그 와인과 관련된 이런 부산물들이 식품으로서도 많이 쓰이고 또 사료 원료로다가 외국은 TMR은 크진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하고
중국, 일본, 아마 TMR을 최초로 개발한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정도나 좀 쓸까요? 나머지 나라에서는 워낙 방목이 많이 더하니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포도와 관련된 혹은 와인과 관련된 부산물들을 활용을 하시면 또 조금 다른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앉아 계시니까 힘드신데 어떻게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그게 좋으실 것 같은데 예, 커피 한잔 하시고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자, 귀중한 시간에 앉아 계시니까 지체하지 않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첫 시간 끝나고 보니까 지금 집중하시는 이 집중도가 좀 대단하신데요. 그래서 제가 말을 허투루 못하겠어요. 물론 말을 일부러 허투루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 앞에 집중해 주시는 게 대단합니다. 요리가 대단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첫 시간에 그래서 이제 부산물 가지고 말씀을 조금 드렸다면 두 번째 시간에는 조금 내용은 다른데요. 요거는 그러니까 부전자원 가지고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뭐 학교에서 하는 연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요거는 그냥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저거는 뭐 돈 버는 거하고는 조금 혹은 뭐 조금 내용이 다른데 이렇게 평가를 해주셔도 좋은데 한번 이런 일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호가 맛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먹어도 맛있고 제가 외국 살았던 경력이 짧지 않은데 10년 좀 넘었는데 들어와서 먹어보면 외국에서 소고기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한국에 들어와서 숯불 위에 구운 고기 맛을 따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거는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이제 근데 제가 저와 함께 공부했던 외국 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야 근데 너무 기름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이렇게 지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의견을 내실 때도 있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마블링을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 그렇죠. 네. 일본은 홋카이도 가서 한번 봤었는데 우리나라 마블링은 또 이야 이게 정육인지 아니면은 이게 생크림을 올려놓은 건지 모를 정도로다가 흰색이 A5, A5자 써 있는 거 봤는데 야 대단한 겁니다. 제가 그 그림은 오늘 없는데 2012년도인가요? 네, 홋카이도 가다가 엄청 고배화우도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엄청났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1인분 주세요 그러고서는 고기를 굽기 시작하는데 맛을 한번 보겠다고 고기 주세요. 우리 딱 2점 나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걸 4명이 앉았는데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또 시키면 나무 위에 예쁘게 해가지고 또 2점 나오고 잘라서 먹어야 되고 뭐 이랬던 기억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8년도부터 정부 주도하에 등급제를 조금 바꾸자 하는 시도가 있었고 아시죠, 그죠? 그래서 각계 이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등급제에 대한 이런 약간 변동도 좀 있습니다. 그 변화를 체감을 하십니까? 뭐 여기에는 지금 다 한우사역에는 도사님들만 계시니까 변화를 체감을 하십니까?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떠십니까? 물론 뭐 녹화를 하지만 할 얘기는 해야지 그래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모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등급을 못 내가지고. 어떠십니까?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조금 좋아졌을까요?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요? 세분화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수익 구조가 좋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아직 그러니까 원래는 8, 9 있던 거 가지고 이제 조금 7번 땡겨 올려서 그러니까 상강도가 조금 떨어져도 투불 이렇게 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었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한쪽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등급 이외에도 소고기가 맛있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 왜냐하면 우리가 고기 먹을 때 분명히 감칠맛을 느끼거든요. 그죠? 네, 기름만 가지고서는 판단을 한다 그러면은 기름의 올레인산 높다고 그 얘기는 수도 없이 들으셨을 텐데, 그렇게 따져보면 전 세계에서 화우가 제일 맛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화우가 올레인산이 제일 많으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 이거죠. 분명히.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소고기를 지금 횡성에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소고기가 더 수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인도네시아 학생 얘기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소고기를 어디서 수입하냐 하면 호주에서 수입하고 미국에서 수입하고, 여기 무슬림 국가여서, 이거 녹화해도 좋습니다. 무슬림 국가여서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인도네시아 인구 3억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먹는 고기는 닭고기고 아주 부유층만 소고기를 먹을 수 있답니다. 그 소고기 시장에 나는 우리나라 소고기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아직까지 그런 큰 노력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모르겠습니다.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잠시 참여할 뻔했었는데 뭐 도축장을 지어달라 뭐 이런 요구들이 많아서 이게 굉장히 이게 개인적으로다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기름기가 좀 있는 고기를 프라이팬에 구워서는 맛이 제대로 구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양질의 툭불 고기가 나갈 때는 고기를 굽는 방법도, 외국 사람들이 볼 적에는 이 땡볕, 이 한여름에 이 테이블 앞에서 바베큐가 되는 걸 매우 신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실내에서 고기를 먹는데 야외에서 고기를 굽는 게 아니라 숯불이 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더라 하는 게 굉장히 신기한 거죠. 우리는 들어가면 늘 있는데,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 식당에 가면은 천장에서 뭐 내려와 있는 거, 이거 연기 흡수되는 거, 이거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잠시 후에 고기를 시켰는데 숯불이 여기서부터 등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쭉. 그것도 뭐 보호도 없어요. 그냥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쭉. 옆으로 튀기거나 말거나, 그죠? 이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리고 하는 고기는 무슨 살이든지 고기에 아주 살짝 구워야 제대로 맛이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고기를 수출을 하기도 하고 고기와 함께 먹는 방법도 수출을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고기의 감칠맛과 관련해서 조금 했던 일들을 갖다가 살짝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부존자원하고는 좀 다르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미노산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까요? 아미노산? 예. 그죠? 아미노산. 아미노산 그러면 근육 만드는 원료입니다. 근육. 혹시 아직까지 근손실이 걱정이 되시는 분은 없으시죠? 그죠? 근육 운동도 하시고. 그래서 뭐 당뇨 때문에 칼로리도 조심하시고 단 음식도 조심하시고 하시지만, 결국은 육류를 드시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맛있으니까 두 번째로는 계란 드시고 하는 것도 근손실을 방지하고, 젊은 사람들은 식스팩도 만들고 바디 프로필도 찍고, 요겁니다. 요거 아미노산. 그런데 우리가 먹는 소고기에도 요 감칠맛을 내는 게 기름 말고 아미노산이 있답니다. 그래서 한우에 요 풍미를 증진할 만한 아미노산을 한번 보는 겁니다. 뭐 과제를 어떻게 만들고 다 소용없습니다. 근데 갈비찜 하실 때는 핏물 빼가지고 양념을 하시지만 소고기 핏물 안 뺍니다. 그럼 핏물 안 빼고 그냥 등심 나오고 뭐 치맛살 나오고 그럼 그냥 굽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구울 때 뭐 숯불에 구워지면서 약간 타는 듯한 느낌이 나면서 소고기 구워지는 냄새는 이거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요때 나오는 그 성분들이 안으로 써 있긴 한데 어디 갔어?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요겁니다. 요때 그때 나오는 그 맛 성분이, 물론 기름은 기름대로 있고요. 그건 이미 마블링이 있으니까 아미노산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얼마나 소고기에 아미노산이 있는지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그 아미노산에 뭐가 있어야 맛있는지, 세 번째로는 그러면 기름은 우리가 고기에다가 많이 넣으려면
이게 옥수수도 줘야 돼, 볏짚 제한해야 돼, 뭐 이러니까 아미노산을 좀 어떻게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아미노산을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겁니다. 요때 요 맛 인식 장치라는 게 있는데 소고기 맛을 평가하는 방법을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실까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 그 돼지고기하고 소고기 구분하시죠? 그죠? 네, 그거 구분하시지 못하면 안 되죠. 근데 툭불고기하고 원불고기를 구분하실까요? 구분하셔야죠. 여기 한우 도사님들만 계신데 구분을 하셔야죠. 그죠? 원래 우리가 색깔하고요. 그 다음에 분석해보면 툭불고기는 지방 함량이 한 17에서 17% 정도 되고 원불고기는 한 1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방 함량 분석해보면 저희가 알 수 있는데 기계로다가 보통 이게 고기가 맛있습니다. 이게 고기가 맛있습니다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학생들한테 혹은 학생들 아니고 여기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한 30여 분 계신데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55도나 75도에서 소고기를 굽습니다. 그죠? 55도에서 구우면 안에는 핏물 들어가고 약간 겉에는 익은 상태입니다. 55도에서 구운 다음에 살짝 구운 다음에 주사위 모양으로 자릅니다. 자른 다음에 앉아 계신 분들 한테 접시에다 놓고 입에다가 주사위 모양으로 잘라진 거 하나 넣고 5번 혹은 7번 씹으시고 뱉어냅니다. 그럼 그때 식감 기억하시고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다른 주사위 모양으로 잘라놓은 거 하나 씹으시고 5번 씹고 물론 그 사이에 입을 물로 헹궈냅니다. 그 다음에 씹고 뱉어내시고 그랬을 때 오른쪽 크기가 조금 부드럽고 왼쪽 크기는 야 이거 좀 거칠어 금방 아십니다 여러분들. 금방. 요거를 과학적으로 1번부터 5번까지 테스트 하시는 거는 연령, 성별,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몇 번만 테스트를 하시면은 손 드실 수 있습니다. 제로 콜라하고 그냥 일반 콜라 구분하시는 것만큼 쉽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관능 평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고기의 관능 평가. 이렇게 해서 한우가 맛있습니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고 이거 가지고 했더니 사람 차이가 좀 있더라. 나는 저게 조금 난 것 같은데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이거 일본에서 수입한 기계인데 고기를 물에 살짝 익혀가지고 여기에다가 요 기계를 통과했더니 여기는 감칠맛 1등, 약간 심심한 맛 2등, 요 맛은 약간 여기는 단맛도 나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요 기계가. 요거를 사람의 혀를 대신하는 이런 기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를 부위별로다가 이렇게 잘라서 보시는 것처럼 뭐 다 있습니다. 자, 요거는 경상북도에서 한 거는 아니고 안성하고 같이 했습니다. 잘라서 성분을 분석을 하는 거죠. 감칠맛이 어디에 많이 나올까? 감칠맛이. 그래서 감칠맛을 봤더니 죄송합니다. 여기 영어로 써놨는데 요 위에 요겁니다. 이게 글루탐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MSG라고 부르는 게 요겁니다. 소고기에도 요게 감칠맛을 나는 애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고기로 국 끓이시면 이거 그냥 채소로다 채수로다가 하는 것보다는 뭔가 맛있는 게 나옵니다. 멸치 가지고 끓여도 요거 나옵니다. 이거 글루탐산이라고 영어로 써있긴 한데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글루탐산이 미원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요게 감칠맛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제일 많이 나옵니다. 물론 숫자 잘 안 보이시는데 괜찮습니다. 제일 많이 나옵니다. 소고기에도 저게 제일 많이 나오는구나. 그래? 그래서 그러면 저거를 갖다가 조금 사료에 넣어볼까? 그럼 고기를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네. 왜냐하면 그 사료에 감 넣어가지고 상감하는 도 나오는데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료 첨가제 형태로다가 만들어봤습니다. 환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걸 가루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그거를 우리가 보호 아미노산 그렇게 부릅니다. 혹시 요 사장님 사모님들 가운데 한우에도 보호 아미노산을 첨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많이는 안 쓰는데요.
보호아미노산을 용량 커지게 하기 위해서는 보호아미노산을 쓰는 데도 있습니다. 용량을 왜냐하면 단백질 함량은 조금 낮추고 단백질 함량이 보통 한 육성기에는 16% 되는데 조금 낮추고 보호아미노산 쓰시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얘가 제가 명칭을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경상도는 아니었었고요. 네, 쓰시는 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실험을 한번 해봐야죠. 요거는 이제 한우 암소 가지고 실험을 했던 건데 제가 이제 그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 갈비뼈하고 그 다음에 요 척추 사이에 여기가 온폭 들어가죠. 아시죠? 그죠? 이렇게 온폭 들어가죠. 여기에다가 실리콘으로 만든 직경 10cm짜리 구멍을 이렇게 박습니다. 그러면 무슨 실험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가 반추, 여기 갈비뼈고요. 여기 마지막 갈비뼈입니다. 이 안쪽으로다가는 복강이 크게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에 반추위가 왼쪽입니다. 여기에 반추위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머리가 이쪽에 있죠. 그럼 소가 섭취한 거 제가 30분 이내에 다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네. 얼마나 깊이 들어가냐면 여기서부터 요 식도가 여기쯤 존재하는데 제 팔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500kg 이상 정도 되면은 요 식도까지 제가 손가락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식도에서 섭취하는 걸 바로 받아서 얼마만큼 씹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만든 요 제품들을 요 백에다 넣어가지고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소는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되새김질은 못하고 순전히 요 반추위 안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아까 그게 분해가 됩니다. 원래는 씹어 삼키고 다시 여기서 돌다가 다시 역류를 해서 소가 씹고 가만히 보시면 소가 가만히 앉거나 서서 반추하지요. 이게 보통 바닥이 지저분하거나 그럼 소가 살찔 때가 가만히 앉아서 반추할 때가 보통 자기 에너지를 갖다가 많이 쓰는데 바닥이 조금 질척하거나 그러면 앉기 힘들어하고 서서 반추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딴 데다 쓰고 살을 잘 안 찌고 그래서 보통 현장에 컨설팅 나가게 되면 첫 번째로 소가 반추하나 두 번째로는 앉아있나 서있나 이런 거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분변 많이 보고요. 혹시 설사하나 이런 거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저도 그렇게 많이 보고요. 자,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고 요건 수술 통해서 전신마취 안 합니다. 요거는 요 주변에 치과에서 쓰는 치과약 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국부 마취시켜서 금방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봅니다. 그러면은 되새김질 하지 않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분해가 됐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글루탐산 제가 보호를 쫙 코팅을 해가지고 분해가 됐는지 봤더니 24시간 되도록 분해가 안 돼요. 분해가 안 되는 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소장으로 쫙 넘어가서 근육으로 쫙 흡수가 될 테니까 혈액으로. 반추위에서는 미생물들이 죽어라고 달려들기 때문에 반추위에서는 섬유소는 반추위에서 분해가 잘 돼야 좋은 거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게 비싸요. 비싸니까 소장으로 쭉 넘어가게끔. 그래서 알라닌, 글루탐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까처럼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보호해서 이 안에서 한 마리 가지고 실험하면 안 되고 두세 번, 두 마리, 세 마리 가지고 반복합니다. 요 체중은 500kg 조금 넘는 거였습니다. 요새는. 네. 그래서 고기약, 한우 혈액을 또 빼가지고 봤더니 숫자 많은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글루탐산 함량이 요거 먹은 다음에 그래서 조금 올라가더라. 이렇게. 그럼 얘가 혈액으로 갔으니까 혈액으로 가는 애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근육으로 갈까요? 그럼 근육에 감칠맛 나는 글루탐산이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갈비찜 하듯이 핏물 빼시면 효과가 없지만 그냥 고기 구워 드실 때 그렇죠. 효과가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럼 고기를 먹어봐야 될까요? 한우 가지고 실험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우가 힘들어서 이거는 저 홀스타인 순놈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홀스타인 순놈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우 가지고 이건 도축은 대구에서 했습니다. 대구에서 했던 게 지금 없어졌죠. 또 이거 얘기
이제 뭐 회사 명칭이나 이런 건 얘기 안 하고 거기서 했습니다. 한우는 30개월, 32개월 엊그제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35개월 아직까지도 비육기간 단축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32개월, 35개월도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30개월 이전에 도축하시는 분 혹시 제가 여쭤볼까요? 30개월 이전에 도축을 합니다. 아, 있으시고 보통 그럼 평균적으로 32개월 정도 되실까요? 30개월? 보통 35개월도 있으세요? 제가 아는 청도에 한 400개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35개월 딱 나눠지시던데. 예, 좋습니다. 몇 년 전이에요? 요 비유구는 23개월이면은 딱 한 750 나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크죠, 홀스타임. 그죠? 예, 그래서 도축해서 봅니다. 그 비유구 고기는 좀 싱겁습니다. 빨리 커서 제가 먹어보면은 저도 되게 입맛이 초딩 입맛이고 둔한데 보면 금방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그거 먹인 겁니다. 이게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여러분들 건강 프로그램도 보시지만 뭐 참고 사항으로 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할 때 섭취량도 조금 올라가고, 그죠? 한 7.6kg 먹었는데 얘 보니까 한 8.5kg 먹는 겁니다. 이 정도면 평균으로다가 꽤 먹는 거죠. 도체중도 조금 올라가고, 그래서 420kg였었는데 한 440kg 올라가고. 육질 등급도 육질 등급은 좀 그런데 그 1등급 출연율도 조금 올라가고. 그래 그렇게 했는데 조금 올라가네. 그럼 나쁘지 않네. 맛을 봐야죠. 맛을 결국은 고기 맛있으라고 한 건데 이거 넘어갈게요. 맛을 봤는데 여기도 제가 영어로 써놨는데 우리 맛볼 때 제가 아까 서두에 여쭤본 것처럼 주사위 모양으로 자른 다음에 씹어서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 다음에 처음에 딱 씹을 때 마치 초콜릿 씹듯이 혹은 무슨 껌 씹을 때 딱딱한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 다음에 씹을 때 느낌이 어떤지, 그 다음에 육즙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거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봤더니 이게 감칠맛이라는 단어인데 감칠맛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감칠맛이 아까 그거 조금 먹였더니 감칠맛이 나중에 좀 고기를 조금 더 맛있게 느끼게끔 되더라. 이렇게 감칠맛도 좀 좋아지고 이제 특허진 음식입니다. 이건 아직 나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 우리나라 고기가 지방 함량이 높아서 올레인산도 많고 고기가 맛있다면 그건 그거로 하나의 그 어떤 브랜드가 되어 있고, 그거 이외에도 고기 자체만도 감칠맛이, 예를 들면 장조림 만들었는데 뭐 장조림은 맛이 섞이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감칠맛이 조금 더 난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조금은 순수한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까 기계 제가 소개시켜드렸죠. 그죠? 기계, 그 사람의 혀를 대신하는 기계. 제 생각에는 그 기계 굉장히 비쌉니다. 그 기계 가지고도 감칠맛이 더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기계 가지고 했더니 기계에서는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기계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기계 가지고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인데, 그러면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 사모님께서 아니 사람이 했을 적에는 감칠맛이 좀 더 나왔는데 그 기계가 정확하다며, 이거 일본에서 수입한 건데 기계 가지고 하니까 11.7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뭐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기계를 때려 부시든지 아니면 물러내라고 하든지 뭐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뭐 실험을 여러 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한우 가지고 사양 실험 하다 보면 이런저런 실험을 하게 되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은 요 기계 가지고 한 거는 그렇게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자, 요것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있는데 그때는 이게 넘어갈까요? 이제 생균제 얘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생균제, 제가 미생물 전공학자는 아니어서
생균제 말씀드리면은 뭐 책 얘기 가지고 조금 해드릴게요. 이 생균제 얘기가 제가 강의 자료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하는 내용이 왜냐면 제가 급해가지고 네, 요게 소 뱃속에 있는 미생물들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볼까요? 소 뱃속에 있는 미생물을 어떻게 끄집어내냐면 아까 옆구리에 구멍 뚫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그 소 내용물 소 밥 먹은 다음에 2시간 있다가 이 내용물을 끄집어내서 즙을 짭니다. 즙을 짜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소는 아니고 염소입니다. 그럼 염소 옆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뽑느냐? 아니요, 그렇진 않고 염소의 경우는 제가 어떻게 요 위 내용물을 뽑냐면 대부분 내시경들을 한 번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아시죠? 그죠? 네, 내시경으로 합니다. 내시경으로다가 들어가면 요 정도 들어갑니다. 요 정도 들어가면 여기에 딱 2위, 소의 2위나 1위 바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펌프 살짝 놓고 요거 이제 프로토조아라고 부릅니다. 요렇게 생긴 애도 있고요. 요렇게 생긴 애도 있고 요게 지금 소의 미생물들입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지금 염소에서 뽑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염소에서 뽑은 겁니다. 체중은 한 52kg짜리 염소에서 제가 채취를 한 겁니다. 자, 얘 지금 막 뭐 먹습니다. 얘네들이 여기 점점이 박혀 있는 걸 먹습니다. 혹시 설명을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소가 사료를 섭취하는 거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소를 살찌우게 하고 소를 건강하게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궁극적으로는 소 뱃속에 사는 요 미생물들을 건강하게 해야 그래야 좋습니다. 그래서 육성기 때 양질의 건초를 먹이세요 하는 것도 소 뱃속에 그 사진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쓰러진 애를 갖다가 도축장에 가서 이 안에 내용물을 쫙 받아왔었습니다. 제가 조금 젊었을 적에는 그때는 음성 공판장이 아니라 가락동 공판장이었었는데 가락동 공판장 가면 도축장에 도축하고 나서 반도체 쭉 오고 내용물만 한쪽 컨베이어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반추위 내용물만 딱 갈라가지고 따로 떠옵니다. 떠와서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한국에 와서는 제가 그런 일들을 하기 힘들어서 대구 안 가고 상주에서 가까운 데가 그 구미 김천 도축장이라고 구미 들어가서 조금 왼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가서 제가 도축장에 가서 이런 내용물들을 받아와서 현미경으로 보고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안에 내용물들을 봐야만 여러분들께서도 위산 과다가 있는 경우에 위염이 있고 위궤양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도 도축되기 직전까지 건강해야 되거든요. 얘네들이 건강해야만 그래야 농어 사료를 줬을 때 사료도 소화시킬 수 있고 섬유소도 소화시킬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 미생물들이 좀 건강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디어를 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미생물들하고 잘 공존할 수 있는 애들을 조금 먹여봅시다. 가 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생균제 혹은 미생물제 혹은 제품에 따라서 영어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 우리 사장님 사모님들께서 보시는 제품 중에 요 말이 써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영어로 보셔도 좋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기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만드는 데도 있고요. 제가 아는 회사 충주에 있고 그 다음에 몇 군데 있는데 요런 거를 갖다가 배양 있고 영천도 농업기술센터 있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보기엔 미생물 나오죠. 네.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거기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기 있고 바이오리액터라고 부르는데 배양기 500L, 100L, 300L, 500L 혹은 뭐 1톤짜리 넣고 배지 넣고 요 미생물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생균제를 넣어주는 겁니다. 조금 공부해보자면 생균제는 장내 미생물을 갖다가 잘 좋게끔 하는 살아있는 세균이 이제 생균제가 되는 거죠. 살아있는 세균. 그러니까 집에서 생균제 쓰실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으실 적엔 보통 액상으로 받으세요? 아니면 구체로 받으세요? 액상으로. 얼마나 받으세요?
통으로다가 하나? 일통 가져. 그럼 그게 뭐 10리터, 5리터, 1리터? 도수에 따라서. 농가마다 달라. 아, 농가마다 미래가 도수에 따라가지고. 아, 가축수에 비례해서요? 그럼 희석하시죠? 희석? 아, 아 바로 쓰세요? 발효기에 넣어서 발효시켜서. 아, 발효기에. 그럼 지금 발효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농가마다 발효기 있으신 데가 꽤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좋은데요. 그러면 요 생균제 얘기를 살짝 보면 주로 많이 쓰시는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쓰는 게 이거 뭐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생균제 먹이면 이게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 장내에 뭐 송아지 태어나면 로타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 있지 않습니까? 호흡기 질병도 걸리고 이런데 병원성 균 있으니까 병원성 균 못 들어오게끔 혹은 있는 애들하고 싸워가지고 요 자료가 없습니다. 요거 자료 제가 드릴 테니까. 예. 그래서 요 병원성 균 요거는 사진이 있을 텐데 병원성 균 야 니네 오지마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요 생균제가 뭘 뿜어내요. 뭘 뿜어내는데 그거를 박테리오신 이렇게 부르는데 요게 항생물질하고 비슷한 거래요. 그래서 요 생균제가 뿜어내는 어떤 물질들을 병원균이 보면 도망가는 거죠. 항생제처럼. 그런 효과가 하나 있고 요 병원균과의 경합이라는 거는 생균제가 들어가면 요게 장벽입니다. 요 장벽에 요거는 동물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저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제품 얘기하면 안 되죠. 또 여러분들이 제가 들으시면 말씀드리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 그 제품 노란색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 제품을 아침에 먹습니다. 제가 뭐 꼭 왜? 그 아실걸요? 네. 이게 조그만 봉지에 들어있는 거. 예. 맞습니다. 공복에 드시는 겁니다. 그거는. 예. 왜냐하면 유산균은 위내 산도가 2, 3 될 때 99% 죽습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소화액 많이 나올 때 소화물 있을 때 드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복에 드시는 게 제일 낫고요. 쭉 빠져나가게끔. 그래도 대개는 조금 살아 있도록 코팅하는 것도 있고 지금 그건 코팅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가격이 비싸고 또 하나 가격이 비싼 거는 균은 숫자입니다. 숫자. 나중에 균수 받으실 때 균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에 보통 10에 한 뭐 적으셔도 그냥 좋은데 보통 효과 나타나려면은 10에 한 7승 이렇게 10에 한 7승 7자 한 8자 9자 요 정도는 돼야 보통 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예, 제가 미생물학자는 아니어서 듣기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네 미생물 쭉 들어가니까 못 붙어요. 미생물들이 여기 붙어가지고 장벽을 헐게 해야 되는데 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산균 쫙 들어가지고 여기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균 막 냉면 먹고 막 어떤 때는 이게 한여름에 화장실 가시고 급하고 이런데 대장균 가라고 막 그래갖고 여기 붙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효과를 보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벽이 헐지 않고 기능도 좀 좋아지고 뭐 항체 이런 그림이 있는데 면역력도 좀 좋아지고 이런 효과들이 종합적으로 있는 겁니다. 뭐가? 생균제가. 그럼 그런 효과를 보이는 생균제를 우리는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게 뭐 있을까요? 유산균 외에 또 뭐 쓰실까요? 그러면 생각나는 대로 고초균 들어보셨을까요? 그죠? 고초균 또 뭐 있을까요? 통틀어서 다 그냥 우리가 생균제를 씁니다. 효모도 쓰십니까? 혹시 효모? 보통 이렇게 광합성균 이런 것도 쓰시고 그 내용을 조금만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나눠드린 거 있거든요. 여기 나눠드린 거 있는데 보니까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여기 사료의 5%라고 되어 있는데 5% 쓰시면 안 되고 대부분 다 0.5% 정도입니다. 그거 내용이 있으면 바꿔주십시오. 5%를 쓸 수는 없습니다. 사료에 거기 있고 그림 다음에 사료에 5%씩 쓰면 큰일 납니다.
저 요 전에 실험할 때도 효모 썼었습니다. 효모는 기능이 좀 다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유산균은 장에서 활동을 하는 거고요. 효모는 반추 위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누르곰팡이야 다 아시죠? 매주 띄울 때, 그죠? 그 다음에 술 만들 때, 종종 이런 거 만들 때도, 그죠? 쌀 발효시킬 때도 쓰시고. 그러면 소 사료에 쓰냐고? 씁니다. 소 사료에도 우리나라 제품도 있고 소 사료에도 씁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거 무시하시고 무시하시고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강의를 마칠 시간이 됐는데 효과는 여러분들이 생균제를 쓰는 효과는 그 앞에 보시고 그냥 메모가 가능하시면 하셔도 좋고 안 그러면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장의 기능이 좋아지니까 일단 소화율이 좋고요. 소화율이 좋다는 건 더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축을 키우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 섭취량이 많아야 됩니다. 무조건. 안 먹는 데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차기후 섭취량 10% 떨어집니다. 26kg 먹어줘야 되는데 23kg, 4kg밖에 안 됩니다. 우유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소 마찬가지죠. 그죠? 섭취량이 떨어지는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균제를 조금 첨가했더니 소화율이 조금 좋아지더라. 이런 보고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증체 효과가 있고 잘 보이진 않는데 송아지에서 좀 써봤더니 설사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농가도 좀 있고 그렇죠? 설사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효모가 그 답입니다. 효모는 소장이나 대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효모는 반추 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효모 그러시면은 엊그저께 저도 자녀가 있는데 장성한 자녀가 있는데 집에서 빵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네. 좋은 아빠는 아닙니다만 빵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효모 씁니다. 효모 여기에 들어가는 효모. 근데 효모 종류가 한 1,500종 정도 됩니다. 빵 만들 때 쓰는 효모 좀 틀리고요. 와인 만들 때 쓰는 좀 효모 틀리고 막걸리 만드시는 데 쓰는 효모 틀리고 조금씩 틀립니다. 사료용 효모도 조금 틀리고 전 세계적으로다가는 이러한 효모를 가지고 배양을 해서 사료용으로도 쓰고 와인, 포도주도 쓰고 그죠? 막걸리에도 쓰고 여러 가지 빵에도 쓰고 그죠? 부풀어 오르도록 그죠? 네, 효모 역할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광합성균이라든지 혹은 뭐 이러한 균들은 요 분해하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분해서 냄새 나는 게 뭐 때문에 냄새 날까요? 암모니아. 암모니아. 요 암모니아 잡아먹는 애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해 축사에 좀 뿌려놨더니 이상하다 냄새가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여러분만 아시죠? 왜냐면 매일 아침 사료 주러 동물 관리하러 들어가시는데 이상하다 비도 오고 그랬는데 혹은 또 꽤 치우지도 않았는데 오줌 냄새도 안 나고 분 냄새도 안 나고 냄새가 적은 것 같네. 네, 여러분들은 아시죠, 그죠? 그리고 급여 형태는 보통 액상이나 이렇게 분말로다가 많이 급여를 하시죠. 두세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설명해 드리려고 이 그림 없어요. 보통 이게 다른 거냐? 다른 거 아닙니다. 아니 소한테 쓰는 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복합 유산균. 요 같은 종인데 유산균이 종류가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사람한테 먹는 거 조금, 사람한테 비피더스균도 좀 더 들어가고 소한테 쓰는 거 좀 틀립니다. 제가 요 그림을 올려드린 이유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뒤에 글씨 보이시죠? 200억 이상, 2천억 이상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 4컵짜리입니다. 컵당 500원. 그래서 오늘 메시지 하나 드리는 거는 아까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부산물 얘기도 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약간 한우 고기의 맛을 그래서 주제가 하나 바뀌었고 세 번째는 생균제를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린다면 세 번째는 생균제 쓰시는 거 좋습니다. 무조건 쓰시면 좋고 다만 하나는 숫자를 조금 파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생균제를 받아서 쓰긴 하는데 이게 숫자가 얼마나 되는 거야? 그죠? 한 번쯤은 그냥 뭐 여쭤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손바닥에도 지금 균이 10의 3승 정도는 삽니다. 근데 사람이 손가락으로 집어 먹어도 아프지 않은 이유는 위에서 걸러주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이게 만약에 흙탕물처럼 균이 많은 걸 먹었다 그러면 우리 탈이 나죠. 네. 그래서 효과, 그건 흙탕물에 그만큼 균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생균제를 쓰시려면은, 그리고 그 생균제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숫자가 조금은 필요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장내 균총을 계산하고 복합 유산균이 들어갔는데 컵당 한 50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되고, 500억이면 10에 한 12승 정도 되는데 한 컵에 340g이니까 보통은 10의 7승 정도 효과가 나타나면은 있으면 좀 효과가 있다 그러고, 많이 농축이 되면 9승 정도 이렇게 된다 그럽니다. 네, 많이. 유산균은 3분 이내에 마치겠습니다. 유산균 모르시는 분 없습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드셨을 수도 있고, 복합 유산균 이것저것 섞여 있습니다. 유산균. 보통 한의에서는 어떤 효과를 많이 보냐면, 유산균은 장으로 가는 거여서 설사 방지하거나 정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때 많이 씁니다. 보통 송아지 때. 요 한의사역 백문백답 보시면은, 그러면 큰 소에서는 효과가 없을까요? 조금 송아지보다는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유산균 인터넷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고, 제가 그럼 유산균이 전문가는 아닌데 저는 유산균을 볼까요? 네, 요거는 제가 검증한 유산균입니다. 어떻게 해서 검증을 했냐면은, 사일리지에서 즙 짜가지고 TMR 분석하시면 TMR 발효시키시잖아요. 유산균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하시겠습니까? 그럼 TMR 1kg 퍼다가 물로 다 섞으세요. 섞은 다음에 그거 필터 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평판으로 깝니다. 요거는 배지에다가, 그리고 나서 유산균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언제 세부이느냐? 여기 기계 있습니다. 비 쫙 올리면은, 밑에서 비 쬐면은 요거 숫자 327개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유산균 숫자 세실 수 있고, 그래서 유산균은 직접 급여하셔도 좋고, 또는 사일리지나 지금 액상으로 뭐 발효기에 넣으신다고 했는데 발효사례에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산을 생산하는 균이기 때문에 이 우유의 유자죠. 보통은 정확한 표현은 유산균이 아니라 젖산균이 더 맞습니다. 실제로는 유산균이라고 우리가 그냥 표현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유산균 먹는 거는 다 우유 발효시킨 것만 먹지 다른 데서 먹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실제 명칭은 젖산균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더 정확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젖산을 생산을 하는 거. 우유에서 나오기는 해도 이렇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젖산균, 유산균. 요약하면 조금 어릴 때 효과가 조금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시는 게 이제 고초균입니다. 바실러스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배양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건 포자를 생성을 하기 때문에 훨씬 뭐랄까요? 조금 강력합니다. 아까 유산균 같은 거는 발효기에 들어갔을 때 발효 온도 올리면은, 죄송합니다만 죽습니다. 네, 발효기 온도 세게 올라가면 유산균은 죽습니다. 그런데 얘는 좀 버팁니다. 고초균은. 그리고 콩에 들어가는 것처럼 단백질 분해에는 단백질 분해하는 역할은 고초균은. 요거는 이제 고초균은 제가 측정한 겁니다. 고초균은 색깔 틀리죠, 그죠? 네, 고초균은 또 다른 거 가지고 측정을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에 좀 강하기도 하고, 보통 사료 원료로다가 대두 쓰시면, 고초균 쓰시면 효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분에서, 똥에서 우리 소화 안 된 거 나오잖아요. 그 소화 안 된 거에서 악취 냄새 줄이는데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고초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따로 잘 안 나누죠. 왜냐하면 받아올 적에는 여러 가지 균 섞인 거 나오니까. 근데 그렇게 쓰더라도 한 번쯤은 이렇게, 지금 한의대학에 우리 수강생으로서 계시니까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럼 균주 가지고 저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한번 살펴봤죠. 이거는 경상북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했던 건데, 제가 곰포 만들었습니다. 곰포.
공포 만들어가지고 유산균 접종하고 바실러스균 접종해서 60일간 발효시켰습니다. 요거 수수수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수확해가지고 제가 이 학생들하고 요 때가 크리스마스 전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중에 크리스마스 전날이라 파티도 가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는데 딱 그리고 같이 가서 이건 시력 채취할 때 했었습니다. 이거 베일이 못해도 한 350kg, 크면 한 500kg 될 텐데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생긴 총 같이 생긴 거로다가 이게 모터 달려 있고 막 돌아갑니다. 그러면 상단부에서 하나, 둘, 셋 꽂아 가지고서 끄집어내면은 요 중심부까지 샘플이 들어갑니다. 끄집어내서 겉에서부터 샘플을 3개 혹은 많으면은 제가 삥 돌라서 한 6개 또는 9개를 해서 섞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하나에 대한 시료 채취가 끝납니다. 채취한 후에 요렇게 그 안에 내용물을 갖다가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요걸 썼더니 유산균을 썼더니 이런 균들도 나온다. 그래서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여기는 균들이 많아서 소화율도 좀 좋아지고 요거는 다른 데서 실험을 했었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다 됐는데 굉장히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효모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스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영어로 부르면 이렇게 부릅니다. 사카로마이시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모르셔도 돼요. 효모, 이스트 혹시라도 이 용어를 보시면 사카로마이시스라고 부르는 요 같은 말입니다. 효모, 이스트, 사카로마이시스 종류가 한 1500종 정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빵, 와인, 막걸리, 사료 조금씩 틀립니다. 이렇게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요건 세균이 아니고 그러니까 균류죠. 그래서 이렇게 툭툭 튀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추위에 효과가 있어서 소가 요 가루 뿌리면 잘 먹습니다. 농사료 위에 뿌려도 탑 드레싱으로다 그냥 뿌리셔도 이거 다 핥아 먹습니다. 그래서 기호성을 증진하기도 하고 사료 효율을 개선을 하기도 하고 요약은 나눠드린 내용을 비슷한데 앞에 처음에 드린 이런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부전자원의 활용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거 귀찮기도 하고 이거 가져오려니까 힘도 들고 그냥 버튼 눌러가지고 농사료 내려오고 그냥 건초만 던져주면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시대에서는 조금 움직이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몸도 아픈데 이거 쉽지 않은데 근데 조금은 지금 영천축협에서 이렇게 한우대학도 개설을 해서 함께 공부도 하시는 것처럼 좀 정부의 요청도 조금 하시고 이런 관련된 시설도 좀 설치를 하고 하는 이런 공동 대응이 조금 필요하고 저도 좀 목소리를 높이고요. 한번 경상북도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물류 비용이 꽤 드는 겁니다. 이 물류 비용 단가 낮추려고 했는데 보관하고 저장하는 너무 비용이 들어가면은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한우의 품질과 관련해서는 글쎄요. 여전히 저도 숯불고기가 훨씬 맛이 있는데 앞으로 이 태어나는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금 동향을 파악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뭐 생균제 얘기는 그렇게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그 경청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굉장히 경청을 해주시는데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